부산에서 27일 신규 확진자로 일가족 4명이 동시에 감염되는가 하면 사상구의 한 마을 공동체에도 확진자가 발생하며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시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교회 중 11곳이 대면 예배를 진행했고 그중 6곳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주말이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산 시민공원 주변에 있던 주차장마저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노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외국인을 구조한 서퍼의 미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산에서도 6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요. 일가족 4명이 동시에 확진된가 하면 마을 주민들 간의 접촉에 의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가족 4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통된 동선은 순천에서 진행된 가족 모임 참석. 8월 15일 전남 순천에서 가족 모임을 하였다고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참여했던 서울 성북구의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사상구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열흘 동안 마을 공동체 관련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마을 회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만남이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 진구 목욕탕과 관련한 확진자는 추가 없이 27일까지 7명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보면 가까운 지인들과의 모임, 목욕탕, 골프 연습장 등 평범했던 모든 생활 공간과 활동들이 위험 요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염 예방 수칙을 특정 장소나 고위험 시설에서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나 이제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평온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감염 진원지가 된 목욕탕은 감염 위험성이 크지만 방역 지침상 중위험 시설로 분류됐습니다. 목욕탕은 내부의 온도가 높아 호흡수가 많아지고 수분 때문에 침을 뱉을 가능성이 높은데 공간이 밀폐돼 있고 마스크도 착용하기 힘들어 비말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가 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열이 나거나 몸살이 있거나 기분이 안 좋고 하면 땀 빼러 간다 하면서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자주 찾게 되는데 그 장소 자체가 좀 한정된 공간이고 사람들이 또 마스크를 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들에 비해서 만약에 코로나 양성이신 분이 거기 가서 되면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부산시는 목욕탕 등을 고위험 시설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는 27일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참가자 133명은 여전히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부산 지역 27일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명, 누적 환자는 279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6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는 지난 23일 경찰과 합동으로 대면 예배를 한 교회 27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곳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들 교회 11곳 중 6곳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곳으로 부산시는 이들 교회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교회 5곳도 1차 점검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교회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장군은 300명 미만의 학원과 오락실, 영화관, 목욕탕, 장례식장 등 중위험시설과 대형 카페와 식욕 판매점 64개소를 포함한 총 943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방역 소독을 시행합니다. 이 업소들을 대상으로 기장군은 27일부터 순차적으로 감염병 방역단과 5개 읍면 방역단이 합동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업소를 찾는 방문객들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장군은 중위험시설과 함께 지난 25일부터 대형 카페와 식육 판매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계도 활동을 이어가며
손소독제와 기장군에서 만든 수기 출입자 명부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멀리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구조하러 가겠다고 마음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달려간 서퍼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히어로 서퍼 이지훈 씨를 김현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 외국인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멀리서 이 아찔한 위기의 순간을 지켜본 한 서퍼가 쏜살같이 다가갑니다. 하마터면 용궁으로 갈 뻔했던 외국인. 서핑보드를 붙잡고 무사히 구조됩니다. 지난 9일 해운대 수욕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목숨을 건진 서퍼는 해운대구 서핑협회 이지훈 이사. 비도 오고 해무도 많이 낀 상태였지만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7시 40분쯤에 이제 앞에서 해변에서 사람이 누가 손을 흔들면서 헬프 하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변을 우리가 있는 바다를 가르쳐 주는데 거기를 보니까 사람 한 명이 머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무작정 다가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익숙지 않은 살기 위해서 엄청 싸움을 하듯이 막 덤비거든요. 그게 제일 무서웠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2명이 있으니까는 좀 조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서퍼들은 서프 레스큐, 말 그대로 서프보드로 익수자를 구출해내는 수상 인명 구조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핑뿐만 아니라 주변이 또 안전하면 좋으니까는 서핑 활동을 하면서 주변이 안전할 수 있게끔 서프 레스큐라고 해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준다거나 시민들한테 교육을 할 때도 이제 서프 레스큐 같은 이런 안전에 대한 바닷가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계절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해운대와 송정해 수욕장. 파도를 선물해준 바다를 위해 언제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겠다는 이지훈 서퍼. 해운대의 진정한 히어로입니다. 벨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지난 26일 밤 9시쯤 사하구 다대동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내부에 있던 정류 탱크와 배관 등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2년 전부터 창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누군가 버린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7일 낮 12시쯤 남구 대연동의 한 상가 아파트 1층 철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3층에 있던 20대 남성이 뛰어내려 발목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민 7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철물점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가게 업주가 나간 사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부산 시민공원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주차장 부족으로 한 번쯤은 불편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더욱이 야외 주차장마저 사라지면서 우려가 컸는데요. 지자체의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해결책이 마련됐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2일 일요일 부산 시민공원 주변 도로 상황입니다. 줄지어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한 개 차로를 점거했습니다. 반대편에는 대형 버스까지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부산 시민공원에는 900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지만 주말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방문객은 줄었지만 이전에는 행사 등이 열리면 주변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하고 민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법 주차이다 민원이 불법 주차이다. 이게 원하면 주말에 이제 실질적으로 불법 주차, 그 주변에 불법 주차에 대한. 이런 상황에서 공원 인근 재정비 촉진 사업이 진행되면 500면에 가까운 주차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이곳은 시민공원 야외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이곳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인근 부전역이 활성화되면 주차 수요는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차 공간을 늘리는 것뿐인데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여건상 부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측 가능한 문제를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산진구는 아이디어를 내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원 바로 옆에 광장이 조성될 예정인데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800대의 차량을 동시에 수용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사라지는 주차 공간의 2배에 가깝습니다. 35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도 정부와 부산시 관계자를 만나 설득한 결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올해 안에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4년 마무리될 예정인데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공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 공간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서 쾌적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미리 예측해내고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수능이 어느덧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입시 과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수험생들은 불안하겠지만 평소 학습 패턴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박인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수능이 어느덧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고3 학생들 대학 입시 준비에 한창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능일이 한 차례 연기됐던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입시 과정에 또다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하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야자도 이제 불확실하게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자기가 준비해왔던 거에 대해서 많이 차질이 생기고 하니까 또 대입 입시에도 영향이 끼칠까 봐 많이 걱정이 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다음 달 3일부터 18일까지는 수능, 23일부터 28일까지는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될 예정인데 대학별 전형 일정과 방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에 따른 시험 방식의 변화도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입니다. 일부 대학이 화상이나 영상 제출 등 비대면 면접으로 시험 방식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한 혼란도 예상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내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이 과연 대학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인지 아니면 변경될 것인지 일정도 지금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혼란스러운 입시 준비. 하지만 공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학습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학업의 시간이라든지 또는 분량을 좀 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사상 초유의 대학 입시 과정에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는 대책 마련이 뒷받침돼야겠습니다. HCN 뉴스 박임혜입니다. 지난해에는 60년 만에 가장 많은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올해는 아직 장미와 바비 2개의 태풍만 우리나라에 상륙했는데 당장 다음 주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는 가을 태풍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은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서 일찌감치 멀어졌습니다. 8월 태풍 장미와 바비가 지나가고 이제는 가을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철에는 우리나라에 3개의 태풍이 영향을 주었는데요. 올해 가을철에는 작년보다는 적은 평년 수준인 1개에서 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의 경우는 열대 해양 지역의 온도 조건과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에 따라서 변동이 크기 때문에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서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확한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태풍은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이름인 9호 태풍 마이삭은 나무의 일종을 뜻하는데 일본 해상을 통과해 다음 주 중반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내린 집중호우로 부산은 여전히 수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18명의 이재민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불청객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지난해 9월 6일 부산 지역에 영향을 준 가을 태풍 링링은 태풍 바비와 비슷한 서해로 북상하는 바람 태풍이었습니다. 당시 부산 지역은 강수량이 2에서 21mm로
강우는 적었지만 최대 순간 풍속 시간당 22km를 기록하면서 강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은 부산 지역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시 사하구 부평동에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주택과 식당을 덮치면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 7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도 입었습니다. 지난해에는 60년 만에 가장 많은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우리나라에 착륙하는 태풍의 강도도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가을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상습 침수 구간과 산사태 취약 지역, 해안가 주변 등 태풍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최근 부산 지역 집단 감염이 러시아 선원발 GR그룹 바이러스로 밝혀진 것에 대해 부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통합당 부산시당은 부산의 경우도 러시아 선원의 감염과 전파가 확인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와 정부에게 조속히 러시아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러시아 정부의 방역 책임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최근 부경보건고 병설중학교와 부산기계공고에 이어 선박 부품업체 관련 집단 감염의 유전자 조사 결과 러시아 선원발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러시아 선원에서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인 GR그룹은 최초 코로나19 유전자에서 변형된 것으로 전파력이 훨씬 강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정책연구소인 5.6도 연구소 소장으로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선임했습니다. 5.6도 연구소는 2015년 전국 최초의 시도당 산하 정책연구소로 설립돼 공약 개발과 정책 현안 대응 등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김혜영 신임 소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20대 연제구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중앙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김혜영 신임 소장은 부산만의 고유한 정책과 문화를 만드는 데 5.6도 연구소가 역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부산진구는 지난달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택을 구입한 주택구입자 950명에게 취득세 감면 신청 안내서를 발송했습니다. 구는 취득세 감면 대상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이 관련 규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만 20세 이상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금정구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주민 선호도 조사를 27일까지 진행합니다. 구는 1차 심사를 거친 16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주민 선호도를 반영해 최종 선정 후 시상할 계획입니다. 금정구가 진행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환경안전, 코로나 극복 등 55명의 주민이 73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8월 28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부터 흐리고 비 소식이 있겠으며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차는 잠시 미루시는 편이 좋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26도, 낮 최고기온 30도로 덥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청도, 경북 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흐리고 비 소식 있는 가운데 물결은 최대 2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이번 주 구름 많거나 오후 들어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는 가운데 다음 주 들어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 30도를 웃돌아 매우 덥겠으니 폭염 피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